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3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개축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일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일간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월령, 월지가 어떤 계절인가를 보고 난 연후에 격국을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 천도, 만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음과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요. 양이 없으면 음이 없다 이렇게 봐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음화도 있게 되는데 그 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화가 음화가 되고 병화가 세 번째 천간이라고 하면 정화는 네 번째 천간이 되고 역시나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정화가 병화하고 다른 것은 병화는 양화라고 봤을 때 정화는 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화이지만 음과 양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뜻은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남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를 대체적으로 양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음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에서도 남자는 건명이라고 표현하고 여자는 곤명이라고 하죠. 건은 하늘 건 자가 되는 것이고요. 고는 땅 곤자가 되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남자였을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뭐 여자들도 명리학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남아선호 사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는 상관격이 좋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딱 보면은 대체적으로 역시나 남아선호 사상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남성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러운 것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강렬하고 맹렬하고 공격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활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좀 온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음화보다는 좀 더 뜨겁고 밝은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촉짜리 전구가 있고 1000촉짜리 전구가 있나요? 저기 군대 있을 때 그 탐조등 같은 경우는 뭐 10,000촉광까지도 간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더 밝은 게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화는 양화에 비해서 좀 덜 밝거나 덜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화, 음화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학상 우리가 병화인 양화는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죠. 하늘 뜨는 태양을 갖다가 병화를 설명할 때 많이 비유를 많이 하고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하죠. 등촉지화라고 해서 지상에서는 뭐 어떤 불이다 모닥불 같은 것으로서 비유를 하고 전기불로도 비유를 하고요.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거 있죠. 별빛 또는 네온사인 전기불이죠. 네온사인 같은 것도 정화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모닥불, 전기불, 촛불이 밝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밝지 못하고요. 아무리 모닥불, 전기불, 촛불이 뜨겁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뜨겁지 못하죠. 그래서 양화는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정화는 정화는 이렇게 모닥불, 촛불 등의 비유를 하는 것이다. 또 약간 이걸 나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보다 조금은 인위적 사람이 일부러 만든 그런 개념의 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했지만은 모닥불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피죠. 전기불도 사람이 필요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피는 것이고요.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달빛 별빛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달빛 별빛도 자연적인 불이지만 이 달빛 별빛하고 태양하고 비교할 때는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밝고 어떤 것이 더 뜨겁냐 이걸 가지고 구분했을 때는 당연히 달빛 별빛은 태양보다는 그렇게 밝지도 않고 태양보다는 뜨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 이런 차이가 있고, 병화든 정화든 화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온도가 크게 올라가죠. 온도가 크게 올라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반드시 수로서 이 왕한 온도를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든가 정화는 공통적으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임수. 그래서 임수로서 병화를 통제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병화가 임수를 보면 수보양광도 되기 때문에 병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또 정화도 마찬가지로 달이 휘영청 떠 있을 때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게 되면 그 달빛이 더욱 빛나게 되죠.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이 또한 수보양광이 돼서 정화를 갖다가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왕할 때는 임수를 쓰지만 병화가 정화가 약할 때는 약한 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필요가 있죠. 이때는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것은 좋은데, 무토기토가 병화든 정화든 무기토가 사주에 많아지는 것은 어떻다? 좋지 못하다. 무토기토가 사주에 많아지게 되면 그 토는 화를 갖다가 빛을 가리죠.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회광이라고도 하죠. 그 빛을 가리기 때문에 병화 정화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고, 병정화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일간은 한 달에 3번 정도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10개의 천간이 30일간이면 병화도 축월에 3번 정도, 을목도 축월에 3번 정도 하는데, 축월이라고 하는 월령 자체는 그 월의 숫자만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월은 한 3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쇠뇌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입니다.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은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소한과 대한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대한이 아니라 소한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축월이라고 하는 월의 계절을 보게 되면 일단 겨울이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죠. 엄동설한의 혹한의 한기가 있는 계절이다. 단 축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월, 자월, 축월이 모두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3개월씩 들어가죠. 인묘, 진월은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신월, 6월, 수월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 되죠.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한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는 사주는 좋지 못하다. 왜냐? 해자 축월에는 조후가 급박하다라고 표현하죠. 매우 필요하다. 화가 없어서는 해동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얼게 되죠. 나무도
동물도 겨울잠 자러 들어가고요. 물도 얼고 금도 차가워지고 사람도 추운데 온기가 없으면 매우 옹색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름이라든가 봄이라든가 가을 같으면 하다못해 노숙자도 그냥 어디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잘 수 있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신문지 깔고 잘못 자다 입 돌아가고요. 심한 경우에는 동사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절대 겨울에는 노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회 복지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건 태자 주월에는 화가 있어서 따뜻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때 필요로 하는 화는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반드시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병화인데 병화가 또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 병존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막 써가면서 병화가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병화일간이 왕했다는 병화가 필요 없지만 비견인 병화가 필요 없지만은 병화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어떤 또 개개병진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수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떨까? 또 목이 두 개 있으면 갑갑하다 이런 쓸데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쓸데없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주에 따라서 다른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아주 해맑게 해가지고 병화 두 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간목 두 개 있으면 갑갑하다. 개수 두 개 있으면 쓸데없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면은 명리학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신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병병병준이라고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지 병화가 두 개 있으면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쁘다. 축월의 병화가 하나 더 있으면 왜 나쁠까요? 추운데 그죠? 당연히 그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라든 일간이 정화라든 추울 때 비견인 병화가 있으면 그건 조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특히나 병정화가 아닌 간목, 을목 또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인수에서는 당연히 해자축월에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만 축월은 아까는 말 안 했죠. 진술, 축미월은 토가 왕은 토왕절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병화는 약할 때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병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은 회광이 돼서 회기무광이 돼서 좋지 못하다고 했죠.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죠. 물론 월지에 있는 토 하나 가지고 병화를 심각하게 회강한다까지는 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병화를 심각하게 회기무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축월의 병화는 일간도 약하고요. 토가 많으면 일간 자체를 또 회강하기 때문에 축월의 병화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이 있어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목생화한다고 하죠. 목이 일간 병화를 생조해 준다. 목생화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한 가지 간목을 얻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많아서 일간 자체를 회강하는 것을 목극토도 해주죠. 목극토에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목을 얻은 연후에 병화는 뭘 좋아한다? 병화 자체가 생기를 얻게 되면 병화는 능히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뭘 해주면 좋다? 수보양광, 병화의 빛을 갖다가 보광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임수를 쓸 수가 없다. 만약에 간목이 없는데 축월의 병화가 임수를 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설교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이 없으면 이 토는 병화를 회강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임수는 나를 갖다 공격하죠.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교차되어 있다고 해서 극설교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살중신경하고 설기태가를 갖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지 않고요. 일간도 왕해질 수 있고 임수도 감당할 수 있고 토를 제할 수도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조하고 임수로서 병화를 보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이제 격국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습니다. 또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죠.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 아생자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양화, 월지의 축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죠. 상관이 됩니다. 상관격이 되는 것인데, 화토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화토진상관격. 진자가 붙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은 설기태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설기태과가 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관격의 설기태과가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병화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 여기서는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은 을목보다는 병화라야지만 화를 생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얻고 난 연후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축토 안에는 격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자,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으로 있는데, 원래 축토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격의 화토진상관에 설기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축중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격은 어떻게 된다? 정관격이 되는데, 관은 나를 극하게 되고 토는 나를 설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습니다. 관살혼잡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지지로 튼튼해야지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면 관살혼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중신경 극설교집이 되면 관살혼잡은 논할 의미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냥 극설교집이 되는 거고, 일지에도 자수를 받죠. 병자일주인데 축토를 자수가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자축합, 원래는 지지육합은 토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축월의 임계에서 투출하고 저거는 준방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 이 토가 아니라 이거는 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해시가 됐다라면 해자축 완전한 방합을 형성하면 이거는 수가 너무너무 왕한 것이 되고 일간이 너무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의 인목을 얻어서 병화가 조금은 통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인의 통근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인비를 좀 더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 또는 이제 비견겁제를 말한다. 비겁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축월에 자수까지 있습니다. 자축합 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시에서 다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됩니다. 축월은 물론 자축합 수가 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계절이면 틀림이 없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수를 제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거는 약한 병화를 갖다가 회귀무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목으로서 토를 이건 제거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이 무토로서 임수 개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축합수 이렇게 수가 왕해진 상태에서 토가 있게 되면 수는 나를 공격하고 토는 나를 회강하는 역할, 단지 병화 연지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간신히 여기 의지하고 산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토를 제거하고 수를 갖다가 설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인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병화가 하나의 뿌리를 두는 것보단 그래도 둘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것, 다시 수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정도 되면은 이제 운이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일간 자체가 목화운 때 더 생왕해지기 때문에 나 이 정도 관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지만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묘시는 뭐 저는 신살 같은 거 잘 보진 않지만 이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뭐 신묘시가 이렇게 좋은 생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어떤 분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병절 신묘시는 황음 곤랑도화라고 해요. 그래서 뭐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진시 되게 되면 물론 자축합 수도 되지만 자진합 수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으면 심각하게 일간이 약하고요. 단지 연지 있는 인목 하나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주 원국 너무 관살이 왕하죠. 당연히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사시가 되면은 인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사에 또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관사운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했던 뭐 극설교집이 아니라 이거는 관살 혼잡을 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운은 역시나 사화를 봤다 하더라도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갑오시 이렇게 되면 갑목이 병화가 오의 뿌리를 둬서 이거 좋을 것 같지만 좌우충이 될 수 있죠. 자축 합투되지만 좌우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좌우충은 언제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미대운이었을 때 충미충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축합이 풀어지면서 좌우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 같으면 갑오시를 절대 잡지 않습니다. 자, 병신시 이것도 마찬가지 신자 수국의 임계수 투출하죠. 이런 경우에는 병이 병존하더라도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약한 병화를 갖다가 병화가 도와주는 그런 형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즉 아들이 좋다라는 얘기죠. 자, 무술시는 무자시만큼이나 병화를 회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 기축, 무술시 별로 좋지 못하고 웬만해서는 병화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를 얻는 것이 좋고, 경인시 개사시도 4와 5, 갑오는 안 되고요. 개사시 정도밖에 없겠네요. 무조건 어떤 생시든 간에 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